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의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안녕하세요. 금일은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절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 앞으로 예측을 하려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지만, 이 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리고 미래를 가늠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를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한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탐욕과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인 이 태도들, 행동 패턴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가 오히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기름값이 비싸졌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안 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기름값이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은 그 비싼 기름값을 아끼려고 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름이 비싸도 차를 몰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차보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에게 이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가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도 영향이 갑니다. 석유 공급량을 늘리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석유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진합니다. 석유 업계들, 석유를 유통하는 업계들은 필요 이상으로 석유를 당연히 생산을 하게 되겠죠.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고효율 차량 덕에 이제 출근 비용도 낮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더 쉽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교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운전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이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될까?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패턴을 보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자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미래를 내다봤을 때 더 행동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로버트 위들로우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키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뇌하수체 기능 이상으로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서 키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8살 때 이미 12살 때 213cm고 22살 때 72cm. 어마어마하죠. 지금 찾아볼 수 없는 키예요. 농구 선수도 이 정도 키는 전혀 보지 못했죠. 몸무게는 kg, 그리고 발 사이즈가 470mm입니다.
정말 초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 큰 사람이면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거인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보호대를 착용한 채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만 했다고 해요. 걷기가 매우 힘들어서 혼자 힘으로는 걷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개는 벽에 몸을 기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이 몸 전체에 혈액 공급하느라 심장이 세게 뛰는 탓에 이 다리에 혈압이 높았고 이 때문에 궤양이 생겨서 결국엔 치명적인 감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성능도 커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체학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몸집이 큰 동물들은 보통 짧고 두툼한 다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코뿔소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몸통에 비해서 이 대단히 긴 다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기린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 역학적으로 그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율이 또 달라지는 거죠. 수가 있죠. 빠른 좋은 것만은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는 건데요. 미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미국 시장에서 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플러스 수익률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1일 하루 만에 봤을 때 플러스 수익률은 52%딱 절반이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째는 60%, 그리고 1년 동안은 68%, 그리고 10년은 88, 10년은 퍼센트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10년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면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의 보상을 줬다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압축할수록 투자자는 운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실패를 살펴보면 이 9% 이상이 대부분 이 자연스러운 가장 알맞은 투자 기간을 짧게 하려고 압축하려고 한 탓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이런 패턴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로버트 그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창의성 발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조급함이다. 중간 과정을 신속하게 끝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과물을 빨리 내놓고 싶은 그 불가피한 욕망 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인내심,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인내심을 지녀야만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인내심과 희소성을 지지 않으면 그만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빨리 가려고 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용 때문에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일반 물고기보다 이 느리게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는 30%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빨리 성장한 물고기가 오히려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성장한 물고기보다 이 15% 수명이 짧다고 해요. 이게 글래스고 대학의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별로 복잡하지가 않은 이 손상된 이 생체 분자의 관리 및 회복에 쓰일 자원이 대신에 빠른 성장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와 회복에 할당되는 자원이 성장 쪽으로 몰아줘 버린 거죠. 그래서 생명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빨리 무언가 성장시키고 빨리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업을 찾거나 직업을 전환하실 때도 이런 조급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업을 찾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내 업을 제대로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직만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직을 해보면 다시
그게 나가 맞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시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간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내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나를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